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또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남녘에서는 계속 꽃 소식이 올라오는 가운데 나무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대지는 조금씩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력의 계절 봄이 깊어가고 있죠. 뉴스 찾기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찾기 쇼 첫 번째 순서는 한국과 미국,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외교전이 치열하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된 중美외교로 지금 국제 정치 무대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일본의 아베 수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해 특실을 따져가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처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국면을 지금 맞고 있죠. 동북아 정세는 물론이고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서방 세계가 그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이 실제 성사될 경우에 어떤 조건의 성사냐에 따라서 동북아 판도가 요동칠 여러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육자회담 등 기존 북핵 해결 전략을 넘어서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특사로 보내 본격적인 북핵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은 앞으로 안정적이고 확고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은 대화 초기 단계부터 주변국이 모두 포함된 육자회담 추진 계획은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우리나라, 북한, 미국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해온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거쳐서 핵시설 검증과 폐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핵물질 폐기 순서입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런 핵포기 수순을 북한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안보, 또 경제적인 어떤 요구, 조치,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또 세계가 북한에 줘야 할 선물이 엄청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제정치 역학 구조 속 다자 외교의 중심에 선 건 확실하지만은 넘어야 할 산과 또 건너야 할 강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했을까요? 자, 뉴스작쇼 두 번째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이뤄냈네요. 우리가 지켜보고 예상했던 대로 두 당이 국회 공동교섭단체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국회 원내협상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의 1대2 구도였는데 새 교섭단체가 구성되면서 강한 여당 대 강한 야당 2대2 대치 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평화당과 또 정의당의 교섭단체 성공 소식을 듣자마자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다면 정체성 따위는 엿바꿔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6.13은 지방선거 또 국민 개헌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은 한치의
땅, 또 한 모금의 물마저 뺏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겠다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돌입된 상황입니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국민을 위한 큰 힘으로 작용했으면 더욱 좋겠네요. 뉴스jak쇼 세 번째 순서는 다자 외교 중심에 선 문 대통령이 국민 결집을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2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과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를 했죠. 문 대통령은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여건을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한 지도자의 의지와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서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부탁 또 당부드린다고 역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뉴스jak쇼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순서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집권이 시작이 됐죠. 21세기 황제라는 서방 언론의 비아냥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전국인민대회 3차 회의에서 시 주석은 찬성 2,958표, 반대 2표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를 받으며 등극 아닌 등극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그는 시황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헌법을 보면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3연임을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인대회에서 이 조항을 없애고 주석과 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그간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던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 자체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입니다. 그간 중국은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차차기 후계자 내정의 격대 지정 제도 등을 통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그동안 유지를 해왔죠. 그런데 시진핑은 이런 장기 독재 집권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모두 무너뜨리고 자신만을 옹유하는 1인 절대 권력 시대를 스스로 맞는 것입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반대 파벌이 대거 쫓겨나고 이 자리를 자신의 측근으로 모두 교체한 것입니다. 시 주석이 내세운 이런 1인 절대 권력 시대 출범에 있어서 대명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런 출범에는 중국몽, 그러니까 옛 중화민국의 웅대하고 화려했던 역사를 다시 재건해내겠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G2 국가의 면모를 명실공히 세계 속에 보여주겠다는 야심인 거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얕보았고
침공했고 또 현대국가 들어선 21세기 지금까지도 황제국처럼 군림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까운 예가 바로 우리의 북핵 방어용인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지난 1, 2년 동안 국가안보의 핵심 방어용인 사드 문제로 중국에 얼마나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보복 조처를 당해야 했습니까? 경제, 무역 전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보복, 제재를 우리가 당했죠. 좀 더 무겁게 들어가 보면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패권 경쟁 무대만으로 보지 않고 그런 무대만으로 보는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의 최일선 안보의 핵심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패권 경쟁 무대만으로 보는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의 최일선, 이웃나라의 최일선 안보 핵심 문제로 그들은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시 주석이 1인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사태를 두고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옆 사람, 내 짝꿍, 친구가 편해야 나도 편한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뭔가 껄끄럽고 항상 반대하는 이웃이 있다고 하면 결코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 국민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항상 긴장감이 이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협의된 비핵화 문제를 갖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상대국의 특사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 주석 자신은 상석에 앉고 특사인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은 회의용 탁자에 앉도록 한 것만 봐도 그는 황제지 21세기 현대국가의 국가 주석이 아닌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굴욕 또 결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뉴스 자키쇼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가에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봄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 속에 아직도 차가운 발톱이 남아있는 3월. 양지 쪽에 누워있던 고양이가 네 발을 모두 땅에 대고 햇볕에 살짝 녹은 몸을 쭉 누려 기지개를 한다. 힘껏 앞으로 뻗은 양다리, 앞다리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뒷다리, 그 사이에서 활처럼 땅을 향해 가늘게 휘어지는 허리, 고양이 부드러운 등을 핥으며 순해지는 바람, 새순 돋는 가지를 활짝 벌리고 바람에 가파르게 휘어지는 우두둑 우두둑 늘어나는 나무들. 네, 어떻습니까? 우두둑 우두둑 이런 그 감성어, 청각어 그리고 쭉 늘어지는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서 시를 부어주는 그런 느낌이죠.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소이다 이런 시도 생각이 됩니다. 고양이 부드러운 등을 핥으며 순해지는 바람, 새손 돋는 가지를 활짝 벌리고 바람에 가파르게 휘어지는 우두둑 우두둑 늘어지는 나무들. 네, 끝부분 연이 아주 이렇게 형상화된 그런 시입니다. 시가에는 시 언덕길, 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봄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프리존 6번째 순서는 생활 뉴스 2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한방 치료용 처방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의학업계는 그동안 의료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의 급여화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를 해왔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한약 처방을 급여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안정성과 효용성 그리고 치료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보신용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의업계는 첩약이 급여화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또 한방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리한 건강보험 적용보다는 철저한 검증 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출근 시간대 승객이 몰리는 구간을 반복 운행하던 다람쥐 버스를 4월부터는 퇴근 시간에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6일부터 기존 노선 중 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8,761번 신촌 로타리에서 국회의사당 구간인 것 같아요. 이 8,761번 버스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범 운행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람쥐 버스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때 짧은 구간만 반복 운행한다는 뜻으로 출근 시간대 아침 9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혼잡 구간에 투입을 해왔었죠. 또 서울시는 또 오는 26일부터는 출근 시간대 운행 노선을 3개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추가되는 노선은 8221번 장안이동주민센터에서 장안평역 촬영소 사거리 답심역 구간입니다. 그리고 8441번 또 8552번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림역 구간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장안동 답심리동 또 3호선 분당선 수서역과 2호선 신림역 인근의 혼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자키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봄이 되면은 사람들에게는 봄을 타는 울렁증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너 봄 타는구나 이렇게 표현들 하죠. 의학적으로는 스프링 피버라고 해서 봄이 가져오는 심신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재충전되니까 기분이 살짝 뜨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성적으로도 섬세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계절이 봄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사랑하고픈 계절이 봄이 아닐까 싶네요.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